산호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침에 지하철도 사람 많고 그런데 지금 사람 좀 없으면 어때요? 게다가 기후변화도 사람 때문에 생겼는데 기후변화에 우리나라가 공헌하고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생존의 위협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 줄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누군가한테는 이건 당장의 문제예요. 조용필 아저씨가 왜 빌보드 못 갔냐 그 당시에. BTS는 왜 빌보드를 가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왜 지금까지는 왜 어려웠냐면은 중요한 건 언제예요, 언제. 어떤 대선기만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내 인생과 국가의 미래나 뭐 사회의 미래 혹은 기업의 미래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내가 기획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변동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제도도 있고 뭐 사회 구조도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있고 규범도 있고 이런 게 천천히 변화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천천히 변화를 해왔는데 인구라는 거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럼 인구와 이 사회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인구가 사회 제도와 규범과 제도보다 더 빨리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인류의 역사상 전쟁 말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바뀌어서 오히려 구조가 더 못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하겠다고 사대와 교원대 뭐 교육대학에 학생들은 계속 입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니까 이미 학생 숫자가 너무 적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숫자도 그거에 맞춰서 정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원은 못 줄입니다. 왜냐면 제도가 계속 늘려가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누군가에는 사실 저희 학생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침에 지하철도 사람 많고 그런데 지금 사람 좀 없으면 어때요? 게다가 기후변화도 사람 때문에 생겼는데 기후변화에 우리나라가 공헌하고 그러면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출산 혹은 인구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출산 쪽에서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영유아 관련된 산업은 이미 죽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산부인과는 거의 찾기도 힘들고 그럼 산부인과가 지방에서는 더더욱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산부인과 의사를 하려는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는 애 낳기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기여를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여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려면 체감이 안 오죠. 이건 뭐, 나 죽은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생존의 위협은 바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이 생존의 위협이 안 왔기 때문에 좀 사람 줄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누군가한테는 이건 당장의 문제예요가 돼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우리 변화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점점점 이거 안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저출산이건 혹은 인구 절벽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를 대책의 그 중심에 놔야만 한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보육이 안 좋아요, 양육 환경이 안 좋아요, 뭐 일자리가 좋지 않아요, 혹은 부동산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런 것들도 다 말이 되지만 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과 사람이 집중되고 있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방의 청년들이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받아졌고 그래서 서울로 반드시 가야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버리면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심리적인 경쟁을 또 높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높은 경쟁감이 우리나라의 청년들로 하여금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이기게
만든 그 결과인 거죠. 제일 일하는 연령대 인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게 한 2,800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30만 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앞으로 9년 남았죠. 지금서부터 9년 동안 한 233만 명이 일하는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충청남도 인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2032년 앞으로 11년 남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인구 하나가 없어집니다. 333만 명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 인구 절벽을 못 느끼는 곳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올해부터 뭐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대학으로 왔어요. 전국의 정시 경쟁률은 3.6대 1이 됐고 부산시가 2.4대 1,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1.9대 1, 전라남도는 1.7대 1이에요. 아무 대학이건 그냥 원서만 내면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앞으로 10년의 기회는 남아 있고, 왜냐하면 1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인구 절벽을 많이 못 느낄 거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 절벽을 느끼고 그때 가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중심에 뭐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입니다.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은 노조에서 좋아할 거고 청년들은 싫어할 거예요. 기업도 싫어할 거고. 그러나 제가 왜 그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공존의 개념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정년을 연장을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내년 대통령이 준비하겠죠. 그리고 준비하면은 실제 정년 연장이 제도화돼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할 시점이 당장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멀었습니다. 이거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27년, 8년? 이 시기를,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인구학이고 인구 변동이고,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그때 어려움 없이 정년이 연장될 수 있고, 반면에 정년만 연장하면은 기업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고정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면 결국 생산성은 유지를 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의 중반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 혹은 지금 뭐 제가 아예 뭐 그냥 얘기하면 한 50세 정도,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49인데 저 밑으로 있는 연령대에는 전부 다 지금부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그랬어야지만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본인의 유지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언제예요. 언제. 일자리를 AI가 대체한다? 언제부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할 거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확실한 걸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AI나 빅데이터가 더 일상화되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방향성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구는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까지는 왜 어려웠냐면은, 예컨대 제가 72년생이고 91학번인데, 저희는 태어나기는 한 95만 명이 태어났지만, 이 중에 대학을 간 거는 대학 진학률이 35%였거든요. 근데 그 35%가 서울대만 가려고 쓴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지방 거점 대학들이 좋아서 지방으로 다 흩어졌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실제 대학을 들어왔고, 그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위가 더 빠져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이 태어나기는 한 85만 명이 태어났어요. 저희보다 10만 명이 줄었는데, 대학 입학 진학률이 이때 70%를 찍습니다. 저희는 35%였는데 70%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35만 명이 졸업을 하면서 35만 개의 대졸자 자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쫓아오는데 60만 명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35만 개가 모자라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02년생, 지금 대학 들어간 애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 이야기를 지금 해야만 2027년 8년 즈음에 정말 이 일본에서 발생된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한국도 그럴 일이 우리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그 생각은 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언제나 우리 기준은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 이번에 들어온 애들, 걔네들서부터는 그게 좀 조금 완화될 거예요. 경쟁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본캐와 부캐로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무한정 넓어져 있는 메타버스에서 여러 명이면은 그거는 오히려 나의 심리적으로 나의 부캐를 가진 나의 부캐들이 본체인 나의 심리적인 밀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데에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2년생 조영태인 저와 뭐 1972년생 베트남의 미스터 칭과 1972년생 미국의 사이먼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없었고 전혀 다른 사계에서 살아왔다가 글로벌리 만나게 된 거는 학회 가서 만나거나 비즈니스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Z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외를 가서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를 접하고 그러니까 BTS가 조용필 아저씨가 왜 빌보드 못 갔냐 그 당시에. 왜냐면 대한민국 가수니까. BTS는 왜 빌보드를 가냐? 글로벌 가수니까예요.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인구 정책을 다 재구조화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다 지워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새로운 거를 내놓는다고 말은 했는데 또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려고 봤더니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 결국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이거를 인구 정책이라는 거는 내일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30년 뒤에 얘네들이 아이를 몇 명을 낳아주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30년 동안에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놓는 게 그 다음 30년을 가겠구나. 인구 정책은 오히려 미래를 기획하는 게 인구 정책이지 출산율을 제고하는 거와 인구 정책에 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뭐 대선 캠프에서 연락 받으신 분? 어떤 대선 캠프? 왠지 그러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받았었는데 전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만일에 경제학자다. 경제학자는 많잖아요. 정치학자 많아요. 사회학자도 많아요. 인구학자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책을 이렇게 내고 막 활동하는 사람은 저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막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실제로 인구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고 공부를 한 거였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한 후보랑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거를 안 쓰거나 인구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인구는 그야말로 바이파티산으로 중립지대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아주 정중히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그때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저희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30년 뒤를 내다보는 학문이거든요. 당장이 아니라. 그러면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책을 내야지 나만을 위해서 정책 내라 그런 거는 저는 아니다.